1월 30일이었죠. 부산 경남권 지방지인 부산일보 발간이 되지 못하는 그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었는데요. 같은 날 부산일보 인터넷 사이트도 폐쇄됐었습니다. 과연 부산일보 안에 어떤 문제가 있길래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네, 오늘 화요 초대석 부산일보 이호진 노조위원장 모셨습니다. 자세한 상황 함께 얘기 들어보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아유, 참 힘든 시간 보내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예. 지난 11월 30일에 부산일보가 하루 신문을 쉬었어요. 예. 저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좀 자세하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네, 11월 30일자 신문에 실리려고 했던 기사는 그 전에 11월 18일자 신문에 부산일보 노조가 정수장학회의 사회 환원과 또 사장 후보 추천제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투쟁 기사를 18일자에 실었었는데 네. 그 이후에 이제 위원장인 저에 대한 징계 또 편집국장에 대한 징계가 잇따라 열리고 있었는데요. 그 징계 관련 기사까지 엮어서 그 스트레이트 기사 그리고 해설하는 기사를 주요 1, 2면에 배치를 했던 기사인데 네. 여기에 대해서 사측이 이런 노조 편향적인 기사 배치로는 신문을 제작할 수 없다는 조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는 신문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제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신문을 만들지 않는 정말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네. 신문이 발간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생각하기 쉽지 않은 그렇습니다. 일인데요. 예, 예. 부산일보에 이런 일이 처음이죠? 아닙니다. 이 1988년에 그때는 이제 노동조합이 이 파업을 하면서 네. 신문 발행이 6일 동안 멈췄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노조는 신문 대신에 쟁의특보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돌리고 이렇게 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네. 그런 그때 이후에 부산일보 윤정기가 멈춘 것은 이번이 두 번째 일입니다. 방송 저희가 이제 언론 이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방송이나 이런 언론 매체들의 어떤 그 이제 과정을 지켜보건데 사실 방송이 중단되거나 이렇게 신문이 발간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참 일어나지 말아야 할 그럴 사태까지 맞습니다. 진행이 된 건데, 예, 예. 두 번째, 그것도 지금, 오랜 역사 속에 길이 기억될 만한 정말 그런 일로 이렇게, 사태가 벌어진 것 같습니다. 편집국장도 지금 징계를 받았다고 하는데, 노조위원장님과 편집국장에게 내려진 징계는 어떤 내용과 어떤 상황인가요? 이제 순서로 보면 위원장인 저에 대한 징계가 먼저입니다. 제가 징계를 받은 이유는 정수장학회가 부산일보 주식 100%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주주인데요. 정수장학회가 지난 2006년에 국정원 진실위에서 강제 헌납되었다 하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던 것처럼 네. 지난 1962년에 부산 지역의 유력한 기업인이었던 김지태 씨의 부산일보 등의 이제 언론사 자산을 5.16 재단, 5.16 장학회가 강제로 이렇게 빼앗아서 만들어진 재단이고요. 이 5.16 장학회가 나중에 82년에 이름을 정수장학회, 박정희의 정, 유경수의 수 이름을 따서 그 정수장학회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게 그 이름에서 보듯이 박정희 정권과 굉장히 관계가 깊은 재단이고 또 현재 박근혜 전 대표도 지난 1995년부터 2005년까지 10년 동안 정수장학회 이사장을 실제로 맡으셨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이제 정치적인 성향이 좀 뚜렷이 남아 있는 그런 재단이기 때문에 부산일보의 공정보도, 정치 편향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는 정수재단과 부산일보의 그 관계를 좀 새롭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가 요거를 지난 2005년부터 계속해서 해왔던 겁니다. 네. 그리고 그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는 방법은 정수장학회가 부산일보 경영진을 이제 임명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권한을 정수재단이 일방적으로 행사할 것이 아니라 사원들의 의사를 물어보는 어떤 합리적인 절차를 만들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오래전부터의 요구였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정수장학회 이사장님 그리고 무산일보 사장님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또 때로는 약속을 받아내기도 하고 합의문도 쓰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것을 이제 지난 올해 2월 들어서 이제 사장님하고 합의를 좀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사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만들자라는 것까지 합의가 됐고, 저희는 이제 그 절차에 따라서 사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세부적인 내용을 만들기 위한 사원 설문조사 이런 것들을 지난 한 10월부터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네. 사측에서는 사장님은 그러니까 재단에 이런 내용을 보고를 하고 수용해 주십사 얘기를 했는데 이 사장님이 이제 거부를 하시더라.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얘기는 절대 꺼내지 마라 하면서 노조가 사추위를 계속 추진하면 징계하겠다 하는 뜻을 이미 10월부터 계속 밝혀왔었고요. 네. 지난 11월 4일 날 저에게 이제 징계위 소집 통보가 처음으로 와서 28일 날 최종 그 1차적인 징계위에서 면직 통보가 내려진 겁니다. 그리고 편집국장님에 대한 징계는 저희가 이제 그 내부적으로 재단에 대한 설득과 그 협의 과정을 다 거쳤음에도 재단이 이행을 하지 않으니까 대외적으로 이 문제를 좀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시한으로 잡았던 것이 11월 15일까지 정수장학회 측 혹은 박근혜 전 대표 쪽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시라 요청을 했었고요. 근데 15일이 지나도 답이 안 옵니다. 그래서 네.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제 16일부터는 대외적으로 나와야 되겠다. 여론에 이제 호소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17일 날 서울 프레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네. 정수장학회의 사회적인 반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그 다음 날 이제 18일자 부산일보 1면 2면의 주요 기사로 그 기사가 보도가 되었었죠. 그 보도가 될 때 편집국장에게 사측에서 사장님이 그 노조 편향적인 기사다 이렇게 정수장학회나 사측의 입장을 담지 않은 기사는 못 싣는다라고 버텼었습니다. 벌써 그때 신문이 한 2시간 정도 늦었었습니다. 네. 예. 그때가 이제 이번 발행 중단 사태의 어떤 불씨가 그때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편집국에서 기자들이 만들고 지면을 다 편집까지 마친 이제 판을 윤정국까지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인쇄를 못하게 만든 게 사장님의 조치였었죠. 네. 그런 조치가 있은 이후에 또 지난 28일자 저희 징계위 그리고 29일자 편집국장 징계위가 예정돼 있었던 그런 기사를 묶어서 30일자로 이제 기사를 또 주요 기사로 실으려고 했는데 이제 사측에서 이번에는 절대 인쇄를 못하겠다라고 이제 버텨서 발행을 못했던 거고요. 그래서 사측에서 편집국장에 대해서 징계를 건 사유는 지시 불이행, 업무 기각문란 등 해서 결국엔 사장이 신문을 그런 식으로 못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방침에 대해서 이제 반발했다 하는 그런 이유를 들어서 지금 대기 발령을 내린 겁니다. 네, 상당히 그 상황이 얼마나 긴박했을까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그날 그렇게 신문이 발간되지 못한 시민들이 또 워낙 놀라고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하고 많은 궁금증을 가졌을 텐데 사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들도 많이 허탈해했을 수도 있겠고요. 그럴 텐데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그 사내 분위기는 어때요? 그날 이후? 저희도 정말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신문을 잘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도 지금 이런 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신문사 사주가 아니죠. 사장님이 그 신문을 만들지 않겠다라는 결정을 할 수가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고 답밖에 우리 독자님들도 얼마나 신문을 기다렸던 그 독자님들 얼마나 실망이 크시고 놀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참 죄송스러운 마음 감출 길이 없는데 저희 조합원들이나 사원들은 이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신문을 이렇게까지 안 만들겠다고까지 하면서 정수재단 혹은 사장이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기사에서 다루려고 했던 것은 정수재단의 사회적 반환 그리고 부산일보의 독립성을 좀 더 제고시키는 문제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수재단 혹은 또 그 윗선으로 보자면 박근혜 전 대표에게 부담이 될 만한 싹을 자르기 위한 것 아니었는가. 저나 편집국장님에 대한 그런 무자비한 징계 그리고 신문을 만들지 않는 그 사상 초유의 사태 이런 것들이 지난 일주일 한 3일 사이에 계속 벌어진 일인데요.
그렇게 보면 내년도 대선을 한 1년 정도 앞두고 네. 부산일보 내부에서부터 박 전 대표에 대한 비판의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미리 사전 정지 작업 형태로 하기 위한 진짜 내년 총선을 겨냥한 총선 대선까지. 네네. 예. 자, 일각에선 또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만, 자, 12월 2일자 부산일보 신문에 이제 회사 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그 간지죠. 예, 그가 같이 이제 배달이 된 것을 봤는데, 자, 어떠십니까? 그 회사 측의 내용은? 저도 읽어보고 뭐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원래 그 내용을 기사에 반영하라 혹은 회사 입장을 밝히는 사고 형태로 실어달라라고 그 문서를 그대로 내려보냈던 겁니다. 독자들에게 저희가 그런 거짓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면에 기사를 못 싣겠다라고 거부를 했던 것 같고요. 편집국에서. 저희는 당연히 지면에 안 실었던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고, 저희 노조에서는 그 삽지 배포하는 것까지도 막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너무 옹색한 조치, 또 좀 신문사의 회사의 입장을 밝히는 걸 어떻게 이런 삽지를 할 생각을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면서 그냥 무시하기로 했었고요. 네. 우리 독자들께서 그날 신문에 보도된 기사와 또 회사가 입장을 밝힌 그 삽지를 보면서 객관적으로 아마 판단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자, 언론에 종사하는 언론인뿐만 아니라 또 우리 시민들의 알 권리를 생각하는 그런 입장에서라면 항상 이 언론의 민주화 또 언론의 그 기사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항상 그 갈등의 어떤 그 물꼬를 제시하는 그런 것들이 항상 있죠. 언론인으로서. 그 마찬가지로 편집국장의 어떤 편집의 재량을 어디까지 회사 측이나 또 간섭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아마 그 기본적인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앞으로 이제 부산일보 노조 쪽에서는 어떤 입장을 취하실 것이고 또 사측에서는 어떤 반응으로 나오고 있는지 앞으로의 그 방향을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죠.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일보는 언론사고 독자들의 신뢰를 먹고 사는 기업입니다.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공익적인 역할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저희는 그런 공익적인 역할 또 시민의 그 궁금한 곳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더 잘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금 이 투쟁을 하고 있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정수장학회의 소나귀에서 좀 독립적으로 벗어나서 어떻게 보면 이번에 신문 발행 중단 사태도 어떤 성역을 두고자 하는 시도, 박근혜 전 대표나 정수재단 문제를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 하는 형태로 사장이 막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성역을 두고자 하는 태도에는 저희는 누구도 부산일보 그 조합원 사원들은 용납할 수 없다 하는 태도고요. 이런 것이 결국엔 우리 사회의 공익적인 역할에 더 잘 기여하는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오늘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제자로 부산일보 대표이사 사장을 맡아오셨던 분이 정수장학회에 사임 의사를 밝혔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사장 퇴진 뭐 이런 것을 걸고 그것만을 목표로 싸운 게 절대 아닙니다. 네. 언론의 독립을 더 강화하기 위한 수단, 결국에는 정수장학회로부터의 독립성을 더 제고하기 위한 방법인 사장 선임 제도, 좀 더 나아가자면 정수장학회 자체가 사회 명실상부하게 더 투명하게 환원되는 방향으로 이 투쟁이 전개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모으겠습니다. 네. 자, 지금 상당히 그 어려운 시기에 노조위원장을 맡으셔서 또 사측과 이런 대립을 하는 상황까지 오셨습니다.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을 맞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항상 기운 내시고요. 예. 뭔가 좋은 방향으로 또 사회에 공익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문제 해결 방향이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화요 초대석 오늘은 부산일보 이호진 노조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